In Korea, we have red lights on the ground, and if I step here, oh, now I can.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주변에 바뀐 풍경 중에서 와, 이것만큼은 진짜 잘 바꿨다, 이건 진짜 누가 생각했는지 기발하다, 이게 있어서 내가 안전할 수 있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신가요? 아마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바닥 유도선을 꼽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늦은 밤 길을 걷다가 행여나 범죄에 연루될까봐 생긴 귀가 서비스 안전벨 등을 꼽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겐 이게 신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게 신기하죠. 물론 이 모든 게 신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에서는 한국의 바닥형 신호등이 굉장히 유행이자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부럽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외신 기자가 얼마 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소개한 글이 있는데, 해당 글은 좋아요 1만여 개를 받으며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송고하는 프리랜서 기자 중 하나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바닥형 보행 신호등 관련 동영상을 첨부하면서 한국에서는 건널목 신호등을 바닥에 설치한다, 수많은 보행자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무려 74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좋아요는 무려 1만 2천여 건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트윗을 본 네티즌들은 현대의 문제에는 현대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정말 똑똑하지만 정말 슬프기도 하네요. 이 트윗을 읽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퀼른에서도 시도되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중단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런 스마트 신호등이 해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보다 이전 영국 데일리 메일은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한국의 기이한 발명품 동영상이 화제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된 LED 바닥형 신호등은 현재 도심에 널리 도입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느라 마치 좀비처럼 길거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걷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조치이지만, 이 이상한 발명품은 네티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데일리 메일은 전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사회는 발전하고 있고 이것 역시 우리 사회의 발전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많은 변화를 몸으로 느껴야 한다,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개방적이고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국에 배워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이지 라는 댓글에 저 또한 좋아요 하나를 누르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빌딩 수만 채를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으며 하루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보급된 컴퓨터는 30년이 지난 지금은 스마트폰보다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스마트폰 하나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밥을 즐길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SNS에 내 일상을 찍어 올리기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야 할 것들이 이제는 이 자그마한 스마트폰 하나로 옮겨왔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가 의자 앞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거리로 나가 스마트폰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저기 저 남미 지역이나 아프리카 일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한국과 같은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지역 외에는 말이죠. 과거 2016년 영국 외신 미러에 따르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스마트폰 좀비를 위해 혼잡한 기차역 2군데에 바닥 신호등을 새로 설치했다고 전했는데요. 역시 스마트폰 때문에 바닥만 보고 걷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이런 신호등을 설치한 거죠.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신호등은 차량이 접근하면 깜빡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합니다. 때문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려고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죠. 독일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이 같은 신호등이 있었는데요. 시드니 도심에도 이 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2017년 시드니 도심의 가장 위험한 교차로로 손꼽히는 두 지점인 피트 고울번 스트리트와 헤이 딕슨 스트리트 사이의 도로바닥에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둘 모두는 실패했다죠. 아무래도 무단횡단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의 특성 때문인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자유롭게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준법 정신의 독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역시 좁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다고 화를 내는 운전자는 없고 대부분 그냥 멈춰선 채로 양보를 해주기 마련입니다.
시내 도로가 넓지도 않지만 도심의 2차선 도로까지는 대부분 시속 30km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서 조심해서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독일인들의 무단횡단이 자유로운 이유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연방에서 발간한 횡단보도 설치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예 시속 30km 제한이 걸린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교, 유치원 혹은 여러 특별한 경우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바닥에 있는 스마트 신호등이 있어도 굳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독일인들입니다. 역시나 시드니 또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때문에 한국 외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행했지만 실패한 스마트 신호등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이용되고 있다니 외국인들은 충격 그 자체라고 합니다. 심지어 스마트 신호등 근처에 가면 스마트폰의 화면이 아예 차단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데일리 메일이라든지 수많은 외신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죠. 당연히 해외 네티즌들 역시 한국의 이런 사회 발전을 보고 큰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신호등이 있다고? 그거 꽤 흥미로운걸. 나도 가끔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면서 걷다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적이 있어. 다행히 차들이 멈춰 서주긴 하지만 위태로울 때가 참 많다. 그런데 한국은 저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차단해버리니 안전하겠는걸. 과연 한국인들이 저걸 잘 지킨다고? 아마도 한국인들이라면 멀찍이 서서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장면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고 하거든. 하지만 한국인들의 준법 정신은 어느 나라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철두철미하다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만큼 발전한 거고 말이지. 한국을 따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한국인들은 부도덕적인 걸 그냥 보지 않거든. 먼저 나서서 화를 내기도 하고 먼저 나서서 안 된다고 실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는 묵인하고 그냥 지나치잖아. 한국과 다른 나라의 큰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한국인들은 성격이 매우 급하다. 그래서 이게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저걸 본 적이 있거든. 저 신호등 앞에 서면 한국인들이 당황하는 걸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다니 이거 꽤나 흥미롭고 놀라운 걸.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나 못하는 건 없어? 그냥 그들이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야. 결국 한국인들은 빨리 적응하고 또 더 나은 건 뭐가 있을까 고민한다고. 한국인들처럼만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지. 한국을 따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 우리는 또 우리들만의 세상이 존재하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잘 시행되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는 잘 안 되는 거고 말이야.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 바닥에 신호등보다 더 놀라운 게 한국에 있어.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건데 근처에 가면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가보면 무선 충전기도 많아. 한국에서 생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게 됐어. 난 지금부터 한국에 대해서 알아볼 참이야. 혹시나 내가 서책 능력이 부족해 모를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혹시나 한국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는 게 있을까? 안다면 알려주면 고맙겠어. 한국에 갈 때는 한 가지만 알면 돼. 그냥 옷과 여권 그리고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돈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나머지는 한국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을 거야. 또 하나 한국에 갔을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반말을 하기보다 존대해야 한다는 것뿐이야. 그거 외에 이런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그냥 만끽하고 오면 돼. 신기해하면서 말이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